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윤희경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할부리 수업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할부리 수업의 사업 환경은 중립적, 실적 방향은 유지, 등급 전망은 중립적으로 전망합니다. 2026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2025년 실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할부리 수업의 총자산 증가율은 3.1%로 기업 대출과 투자 자산 위주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총자산이 증가한 회사가 있는 반면 감소한 회사도 있어서 업체별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업자산 내 부동산 PF 대출 비중은 축소된 반면에 기타 기업 대출과 투자금융자산 비중은 확대되었습니다. 수익성은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자 마진율은 하락세를 지속했지만 하락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투자금융 수지가 개선된 데 힘입어서 충당금 적립 전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손비용률이 증가해서 ROA는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의 건전성 저하세가 둔화되면서 자산 건전성은 전년 말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1개월 이상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각각 전년 말 수준을 보였고 요주의 이하 여신 비율은 전년 말 대비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대손충당금 잔액이 감소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전년 말 대비 하락했습니다. 완만한 자산 성장으로 자본 적정성은 개선되었고 자금 조달 시장은 3분기까지 대체로 차분한 모습을 보이면서 유동성 지표가 전년 말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사업 환경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시장 금리는 연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들어 시장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외 여러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금리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입니다.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회복을 바탕으로 GDP 성장률은 올해 대비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GDP 성장률이 2% 내외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고 산업별 경제주체별 양극화 추세는 상대적으로 저신용차주 비중이 높은 캐피털 업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부동산 경기 양극화 심화와 공사비 부담 증가를 감안할 때 부동산 PF 업황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할부리스 업계의 투자금융자산 비중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식시장 등락이 할부리스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데요. 2026년에도 증시 변동성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에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공존하면서 할부리스업 실적은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부리스 업계는 2026년에도 낮은 자산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적 금융은 우호적인 정책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기준금리 인하 지연,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비우호적인 정책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고 정책 외적인 요인으로도 자동차 금융 성장의 한계,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건전성 우려와 투자금융자산에 내재된 높은 리스크, 부동산 PF 업황 부진, 기타 기업금융 내의 경쟁 심화를 감안할 때 적극적인 자산 성장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차환금리가 하락하면서 조달 비용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운용 수익률도 동반 하락세를 보여 이자 마진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증시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금융 수지 개선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산 건전성 하방 압력과 낮은 대손충당금 적립률 수준을 감안할 때 대손 비용 부담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2026년 수익성은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에도 자산 건전성 하방 압력이 지속되겠습니다. 부동산 PF 부담은 다소 완화되겠지만 지방 사업장을 중심으로 부실 채권 발생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소비 진작 효과 감소와 금리 하락세 둔화도 자산 건전성 하방 압력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부실 채권 상각 매각을 통한 관리로 자산 건전성 지표는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수준의 자산 성장률과 수익성을 시현하여 자본 적정성도 2025년 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금 조달 여건이 유지되면서 유동성 지표는 2025년 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 추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합니다. 2026년 할부리스 업계의 등급 전망은 중립적입니다. 이는 업체별로 신용등급의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MG캐피탈과 K카캐피탈의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경된 반면 농심캐피탈의 신용등급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신용등급이 개선되는 업체와 저하되는 업체가 공존할 전망입니다. 현재 할부리스 업계에는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사업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이 재고 추세를 보이는 업체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부동산 PF 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채권 발생이 증가하면서 제반 재무지표가 저하 추세를 보이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결정할 때 과거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전망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2026년에는 향후 전망에 대한 판단이 등급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리스크 관리 능력을 기반으로 실적 개선 추세 또는 저하 추세가 일시적일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지 판단하여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할부리스 업계의 주요 크레딧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크레딧 이슈는 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입니다. 2024년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해 왔는데요. 올해 4분기 들어서 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금리 상승 시 조달금리가 상승하는 것에 비해 운용금리 상승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발생이 증가하면서 수익성 하방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달금리 대비 운용금리가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리스크 관리 강화로 고금리성 대출 비중이 감소한 점과 최근 영업자산 내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금융 부문에서 업권 내외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만기도래 채권 평균금리와 시장금리 수준 간의 차이를 감안할 때 AA- 등급 대비 A급 이하 캐피탈사의 조달 비용 증가 가능성이 더 큰 수준입니다. 아래 보시는 그래프는 2025년 11월 말까지 AA- 등급과 A등급의 1년물, 2년물, 3년물 민평금리 추이와 2026년에 만기 도래하는 할부리스 채권의 평균 금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A- 등급에서는 민평금리가 1, 2, 3년물 모두 2026년 만기 도래 채권 평균 금리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환금리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A등급에서는 민평금리가 1년물을 제외하면 2026년 만기 도래하는 채권의 평균 금리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A등급의 캐피탈사들은 차환금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근거로 금리 상승 시 유동성 지표도 A급 이하 캐피탈사에서 더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평균 발행 만기는 AA- 등급의 경우 3.1년, A등급의 경우 2.7년이었는데요. A등급 캐피탈사는 평균 발행 만기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년물에서 3년물을 주로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차환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급 이하 캐피탈사는 수익성을 지키기 위해 단기자금 조달 비중을 늘리면서 유동성 지표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크레딧 이슈는 부동산 PF 대출을 제외한 일반 기업 대출과 투자금융자산 비중의 증가 추세입니다. 당분간 할부리스 업계에서 일반 기업 대출과 투자금융자산 비중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금융 시장의 한계, 가계부채 관리 강화, PF 업황 부진 등을 감안할 때 일반 기업 대출과 투자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신규 영업을 확대할 영역이 마땅히 없고 또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정책을 바탕으로 기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환경이 우호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기업 대출에 내재된 높은 신용 집중 위험과 투자금융자산의 높은 이익 변동성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투자금융자산은 회수 시기와 회수 가액이 불확실성이 높아서 유동성 관리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일반 기업 대출 중 인수금융 취급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인수금융의 경우 증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투자금융자산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증권사 발행업 및 IMA 사업자 추가 인가로 기업금융 부문에서 증권사와의 경쟁 심화가 예상됩니다. 증권사 대비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캐피탈사들이 리스크가 더 높은 자산을 인수하게 될 경우 잠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점이 우려됩니다. 마지막 크레딧 이슈는 부동산 PF 리스크입니다. 할부리스 업계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3년 말 대비 2025년 9월 말 30% 이상, 금액으로는 약 8조 원 감소했습니다. 빠른 속도의 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부동산 담보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PF 익스포저가 그렇게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 부동산 담보 대출은 2023년 말 약 4조 원에서 2025년 9월 말 약 7조 원으로 증가했는데요. 일반 부동산 담보 대출 중에는 본 PF가 준공 후 일반 부동산 담보 대출로 전환된 대출이 포함되어 있고, 이 경우 실질적인 PF 대출의 감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 PF 대출과 일반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합한 총 부동산 관련 대출의 규모와 영업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이지만 감소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Q&A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도 조달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금리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보시는 건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망에 있어서 기본 가정은 금리가 연평균 기준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는 건데요. 현재 금리가 올해 초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평균 기준 금리가 유지될 거라는 말은 결국 내년 후반으로 갈수록 금리가 하락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금리가 상승했지만 다시 내려갈 거라고 가정하고 조달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금리 불확실성이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연평균 기준으로 올해 대비 내년 금리가 상승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만일 이렇게 금리가 현 수준으로 유지돼서 연평균 기준으로 올해 대비 내년 금리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보다 금리가 더 오르지만 않는다면 조달 비용 부담은 완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발표 중에서 그 첫 번째 크레딧 이슈의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AA 마이너스 등급 기준으로 민평금리가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만기도래 채권의 평균 금리보다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차이가 작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유지된다면 조달 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정도가 예상보다는 많이 줄겠습니다. 그리고 AA 마이너스 등급이 자산 규모나 조달 규모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업계 평균을 대표한다고 보고 AA 마이너스 등급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등급 수준에 따라서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A급 이하 캐피탈사의 경우 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하면 차환금리가 하락할 여지가 훨씬 적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 차환금리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등급 수준이 낮을수록 평균 조달 만기가 더 짧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